안녕하세요, 평안투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기가 제로금리 시점이었는데 현재 제로금리 시절 대비해서 거의 고점으로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강한 상승에는 빅테크 및 반도체주들의 AI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나스닥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27.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21년도 말, 그러니까 연준에서 QT를 시작하기 이전 시점하고 비교해서 지금 여기가 대략 30 정도가 되니까요. 그때 대비해서 1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 상태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제로 금리였고 지금은 연준 금리가 5%대가 넘어가는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와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당시 22년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를 시키려면 당연히 강한 실적을 보여줘야겠죠. 지금 나스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막강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보시는 이 차트는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당시에 이렇게 급락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파란색이 스톡 프라이스고요.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4배 반에서 5배 정도가 올랐는데,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을 주가를 따라서 계속 오르는 듯 하더니 실적 발표를 몇 번 할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인즉슨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실적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는 강력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서 보고 있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제 12개월을 선행을 하는 건데, 현재 엔비디아가 자신하고 있는 24년도의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가 33배인데 엔비디아가 전년 대비 거의 60%에서 80% 정도의 그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를 기반으로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에 대한 반대에는, 만약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지금 테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도 테슬라는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성장의 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급락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는 최고의 호재는 주식 가격이 싼 것이고 최고의 악재는 주식 가격이 비싸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전고점을 다가가고 있고, 그런데 금리는 여전히 높으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가 돼 있고, 지금 상황은 주식이 싼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제가 X를 통해서 23년도 이때가 보면 이제 23년도 2월이었습니다. 23년도 2월에는 당시에 시장을 굉장히 어둡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너무 어둡게 전망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지가 않고, 당시에도 인플레가 하우스 렌탈 가격이 떨어질 게 눈에 보였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물류 코스트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 물류 코스트가 하락 수준이 아니고 거의 폭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올 것인데, 그 물류 코스트가 내려오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많은 그 필수 소비재들이 가격을 안정을 찾을 것이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AI에 대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 너무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 그래서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전저점을 깨고 뭐 얼마까지 내려가느니, 이런 류의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당시에 저는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반대 측면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렇게 골디락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21년 동안의 현금의 레깅 효과, 우리가 연준에서 모네터리 폴리시 3를 실행을 하면서 상당히 그 당시에 현금을 시중에 많이 풀었었는데, 돈을 풀면 언젠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돈을 쓰는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미국 경제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었고요. 아니 다를까 23년도에는 그런 많은 우려 속에서 불안의 벽을 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때 23년도 2월이니까 이제 이때쯤 한참 공포에 이제 떨었을 때 요때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슬금슬금 이렇게 불안의 벽을 타고 이렇게 오르더니 결국은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에는 그 최고의 호재가 뭐였습니까? 주가가 싸다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그만큼 주식시장에는 가격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이렇게 평생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반대쪽 측면에서 시장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테크 순환저들
대장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실적하고 기대감이 딱 맞아들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들이 엔비디아, MS, 메타 등이 있는데 주변에도 자금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팔란티어 차트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대감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고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26불에서 뭐 거의 5불 정도까지 엄청난 5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5불 수준에서 25불, 6불까지 왔으니 다시 한 5배 정도가 뛴 상황이고요.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회사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현재 모든 글로벌 제조 대기업에서 IT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IT 부서가 있다면 전부 다 팔란티어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모습이 제조 글로벌 대기업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지금 글로벌의 제조 대기업들은 최소 50년에서 100년 가까이 제조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셉이라는 전산 시스템 또는 오라클이라는 전산 시스템이 깔린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되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제조 관련된 데이터들은 차근차근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AI 모델에 어떻게 학습을 시킬지, 그래서 그런 학습시킨 결과가 경영진에게 어떤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지 기업의 미래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지금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통은 저희가 경영진의 스태프소라고 얘기하죠. 사업 전략팀 아니면 뭐 경영기획팀 이런 데서 그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만들 그 보고서를 팔란티어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 몇 초 만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유튜브나 여러 군데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팔란티어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문에서 나오듯이 현대중공업그룹도 팔란티어하고 손을 잡고 첨단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제조 대기업들이 팔란티어와 점점 손을 잡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이렇게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제조 대기업과 손을 잡게 되면 그런 대기업들이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그 흡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유사 관련된 기업의 세팅을 새로 해줄 때는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더 향상된 모델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미래에는 엄청나게 알짜 데이터를 가진 초인류 기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아무 기업도 가지지 못한 주행 데이터를 오로지 테슬라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굉장히 좋은 기업 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조 대기업의 이런 데이터들을 손에 넣고 있는 AI 기업은 현재 팔란티어가 유일합니다. 글로벌 제조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미군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최앞단에 서서 전쟁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은 예전에 100년 전에 석유처럼 엄청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누가 선점을 하고 독점을 하느냐가 향후 미래 기업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도 굉장히 높게 샀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상장하고 한동안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을 왔다 갔다 하던 암홀딩스가 드디어 여기서 장대 양봉을 뿜어냈습니다. 여기서는 지적재산권, IP에 대한 확장 가능성하고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보이면서 한 번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팔란티어도 그렇고 그리고 암도 그렇고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여전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죠. 테슬라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 종목들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게 팔란티어 1분봉 차트입니다. 이게 1봉이 아니라 1분봉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장을 딱 시작하는 시점에 바로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과실을 다 누릴 수가 있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폭등을 하는 시점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급락시켰다가 횡보하다가 또 떨어뜨렸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만큼 뛴 상태에서 뭐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봐야 전혀 그 마음에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왔다 갔다 거리면 계속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헷갈리죠. 그래서
추격 매수라는 게, 특히나 폭등하는 주식에 대한 추격 매수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인데요. 암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바로 뛰어오르는 게 17%가 뛰어올라 버리니까 이거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걸 전문적으로 따라잡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투자들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팔란티어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저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될 때는 요거는 이제 그 이전까지 이런 팔란티어나 암 종목들의 미래를 믿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몫이지 눈치만 보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이슈로 급등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믿고 싸다고 판단될 때는 꾸준히 사는 사람만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취할 수 있을 거고요. 단기 급등이 부러워서 이제 메뚜기 뜨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는 저 시장의 짧은 움직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10년 동안 S&P든 아니면 주식이든 뭐 400% 500%가 오르더라도 이게 요렇게 분 단위로 막 상승하는 요런 분들을 다 이렇게 합쳐보면 한 4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4일만 보유하지 않아도 주가 수익률은 10년이 지나도 거의 제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순간을 시장에서 계속 놓치고 있으면 결국 아무리 오래오래 투자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해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 그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이런 회사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급등하는 순간을 계속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 투자가 힘든 이유는 현재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그대로 몸으로 겪고 있으시죠. 남들은 다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그리고 또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을 계속 겪으면 장기 투자가 말이 쉽지 만만한 투자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기법도 아주 많고 그 많은 투자 기법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쪽에 대해서 아주 특출한 훈련을 하신 분들이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파트로는 돈을 벌지만 주식으로는 돈을 못 버는 이유기도 합니다. 22년 말 23년 초 같은 때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주식을 매수하라고 X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지만 24년도는 그런 투자보다는 22년 말 23년 초에 뿌려놓은 씨앗이 결실을 거두는 걸 기다리는 타이밍이고요. 추가로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느긋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시다가 이상기류가 감지되면 이익을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이유를 알고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흥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즐기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지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시장이 흥분할 때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시장이 공포에 질릴 때 매수를 생각하는 그런 역발상 투자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평안투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